한일 관계의 긴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최근 벌어진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이 돌연 독도 주변 해역에 이지스함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움직임을 넘어 동북아 안보구도 전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가 가지는 상징성과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일본의 결정은 단순한 해상훈련이나 방어 조치로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즉각적인 반발을 보였고 국제사회 또한 긴장된 시선으로 사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는 한일 간의 영유권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곳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자국 영토라는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외교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이지스함을 전개한다는 것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질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지스함은 첨단 방공 능력을 갖춘 핵심 자산으로 단순히 해역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즉각적으로 이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단순한 외교적 이슈에서 군사적 레벨로 끌어올리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결의가 다시 한번 고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넘어 양국 관계 전반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일본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언론은 동북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평가하며 일본이 과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며 일본의 행보가 영내 군사균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불안과 비판이 커져가는 양상이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즉각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독도 주변 해역에 한국 해군과 공군의 즉각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군사자산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그 어떤 도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국내적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향후 상황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의도가 단순한 군사적 우위 과시인지 아니면 내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독도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경제 침체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때 외부의 적을 부각시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가 실제로는 한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행보는 위험한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 한국은 단순히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도발적 행보를 계기로 오히려 자국의 전략적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울릉공항 건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독도와 동해를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의미를 담은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이지스함 배치 발표 이후 더욱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압박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한국의 해법. 그것이 바로 울릉공항이라는 카드였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단순히 독도 주변 해역의 군사적 긴장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군사전략 전반을 뒤흔드는 사건이자 한국이 새로운 대응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의 중심에 바다 위 활주로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발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의 반격. 그 서막은 이미 올려졌던 것입니다. 울릉공항 건설 계획은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해와 독도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전략적 요새를 세우겠다는 국가적 구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이지스함 전개가 발표되기 전부터 한국은 이미 울릉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일본의 움직임은 이 계획에 시급성이라는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더 이상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카드가 된 것입니다. 울릉도는 한국의 동해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독도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어 독도를 향한 어떤 위협에도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울릉도는 교통의 불편으로 인해 전략적 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배로만 접근 가능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치명적 한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활주로 건설, 즉 울릉공항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독도 수호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항이 세워지면 한국 공군의 전투기와 해상 초계기가 단 몇 분 만에 독도 상공으로 진입할 수 있고 독도를 겨냥한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해안 육지기지에서 출격해야 했던 전력이 이제는 훨씬 가까운 울릉도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리 단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투기와 정찰기의 작전 반경이 크게 넓어지면서 한국은 독도와 동해 전역에서의 감시와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릉공항 건설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울릉도의 험준한 지형과 제한된 공간은 활주로 건설을 가로막는 최대 난관이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지형 위에 전투기와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수준의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했고 그 해법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독창적이었습니다. 바로 바다 위 활주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산을 깎아내고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확보하는 방식은 기존의 공항 건설에서 흔히 사용되던 방식이지만 울릉공항의 경우 규모와 조건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땅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바다 위에 활주로를 떠있게 만드는 방식이 검토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항공모함을 고정시켜 놓은 것과 같은 개념으로 기존 공항 건설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일본 언론은 한국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울릉도에 공항을 세우려 한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민 생활 개선과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경제적 효과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국가 안보의 전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군사적으로 끌어올린다면 한국은 울릉공항이라는 카드로 즉각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지스함 배치가 긴장을 고조시켰다면 한국의 울릉공항은 그 긴장을 압도하는 전략적 해답이 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울릉공항 건설 소식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전략적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바다 위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려 한다면 한국은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도는 단순히 한일 간 갈등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군사균형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더 이상 지역적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응답이었고 동시에 미래의 군사구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다 위 활주로라는 충격적인 방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그 상상조차 어려운 건설 방법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세계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울릉공항 건설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바로 바다 위 활주로라는 전례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기존의 공항 건설은 땅을 넓히거나 산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의 지형은 이 모든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험준한 산과 좁은 해안선은 활주로를 배치할 공간을 전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독도와 동해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의미 때문에 한국은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바다 위에 활주로를 세운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이 발상은 처음 공개되었을 때 국내외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을 바다에 고정시켜 놓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활주로를 떠있는 구조물로 만들고 이를 해저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막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인천공항과 새만금 간척지 건설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통합 기술을 입증한 바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울릉공항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건설 과정에서 핵심은 기초 구조물이었습니다. 활주로를 바다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수천 톤에 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을 해저에 박아 넣어야 했습니다. 이 기둥들은 바람과 파도, 지진과 같은 자연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활주로 전체를 떠받쳐야 했습니다. 실제로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는 수천 톤 규모의 기둥들이 바다에 하나둘씩 박히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이는 한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장면을 보도하며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차원을 넘어 아예 바다 위에 활주로를 띄우려 한다. 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통합 기술을 넘어 전략적 상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활주로가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것은 곧 항공모함에 필적하는 군사적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이 공항이 완공된다면 한국은 동해 한가운데에 사실상 고정형 항공모함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언제든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전진기지이자 독도 방어의 최전선이 되는 요새였습니다. 울릉공항의 바다 위 활주로 구상은 또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제건설업계와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시도를 주목하며 이것은 단순한 통합공사가 아니라 전략적 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긴장된 눈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울릉공항이 완공될 경우 한국은 동북아 공중 패권 경쟁에서 새로운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일본의 이지스함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동북아 전체에서 한국의 공군력이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발상은 그만큼 큰 난관도 동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후와 자연환경이 문제였습니다. 울릉도는 겨울철 강풍과 높은 파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활주로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라면 이 같은 자연의 위협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지가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첨단 내진 설계와 파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활주로 구조물 자체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해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공항 건설에서는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바다 위 활주로 구상은 단순히 공학적 도전만이 아니라 정치적 파급력도 엄청났습니다. 일본은 이 계획이 공개되자 즉각 반발하며 울릉도 공항은 명백히 군사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관되게 울릉공항은 주민 편의와 관광산업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민간용 공항이라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메시지는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독도를 지키고 동해를 장악하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울릉공항의 바다 위 활주로는 기술적 도전, 군사적 상징, 정치적 파장을 모두 담고 있는 복합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이 이지스함을 전개하며 바다 위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면 한국은 한 발 더 나아가 하늘까지 장악하겠다는 비밀카드를 꺼내든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카드의 또 다른 핵심은 울릉도 뒷산에서 벌어진 충격적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뒷산이 사라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울릉도의 후면에 자리 잡고 있던 산 하나가 공항 건설을 위해 완전히 깎여나가면서 풍경 자체가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언론은 물론 일본 언론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이 사라졌다는 표현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실제로 울릉도 뒷산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절개 공사로 인해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산을 없애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활주로의 안정과 직결되었습니다. 울릉도의 지형은 좁고 험준하기 때문에 활주로를 배치할 공간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륙과 착륙을 위해 필요한 직선 거리와 접근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문제의 산은 바로 활주로 후방에 자리하고 있었고 전투기와 여객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이 산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전례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연지형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과감하게 산을 없애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장비와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굴착기와 대형 폭파 장비가 투입되었고 수천 명의 인력이 동시에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평탄화 작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 공사는 사실상 하나의 산 해체 프로젝트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잘려나온 토사는 바다를 메우거나 활주로 구조물을 보강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즉, 산을 없애면서 동시에 바다 위 활주로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창조적 활용으로 이어진 한국식 해법이었습니다. 산이 사라진 현장은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도하면서 한국이 군사공항 건설을 위해 산 하나를 통째로 없앴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 정도의 결단을 보여주는 한국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산을 없앤다는 것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한국의 독도 수호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울릉도에서 벌어진 장면은 단순한 통옥공사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자부심과 논란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독도를 지킬 수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지지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환경 파괴가 너무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산이 사라지면서 울릉도의 풍경이 크게 바뀌었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안보와 환경 사이에서 안보가 더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선택은 국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이 단순히 산 하나를 없앤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을 없앰으로써 울릉공항은 활주로의 직선 배치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전투기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최신 전투기들은 짧은 거리에서 이착륙할 수 있지만 최대한의 무장과 연료를 탑재한 상태에서는 긴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뒷산 제거로 인해 울릉공항은 충분한 활주로 길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로써 군사적 효용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일본이 독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려 했다면 한국은 아예 지형을 바꿔가면서까지 대응할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산을 없앤 울릉도의 풍경은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독도를 지킨다는 한국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산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한국의 결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울릉도 뒷산의 소멸은 단순한 공사 과정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도발에 맞선 한국의 대응, 그리고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꾸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산 하나가 사라진 자리에 세워지는 활주로는 단순한 비행장이 아니라 동해와 독도를 지키는 방패이자 한국의 의지를 상징하는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장면은 이후 일본과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울릉공항 건설 과정과 뒷산 제거 장면이 공개되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연일 한국이 산 하나를 없애며 군사적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이 단순한 민간 인프라가 아니라 명백히 독도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기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주변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며 바다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했던 의도는 울릉공항의 건설로 인해 곧바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한국이 독도를 군사 요새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환경 파괴를 무릅쓰면서까지 활주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먼저 이지스함을 전개하며 긴장을 고조시켰기 때문에 한국이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전략을 지적했습니다. 즉,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의 울릉공항 건설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은 한국이 바다 위 활주로라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을 고정된 항공모함으로 표현하며 한국이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예의주시했습니다. 두 나라는 일본과의 해양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이 울릉공항을 통해 새로운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울릉공항은 한일 갈등을 넘어서 동북아 전체 안보 구도를 뒤흔드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결단력에 대한 놀라움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산 하나를 없애버릴 정도라면 독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보여주기식 군사행동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략이 단순히 군사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국의 여론과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내 분위기는 일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울릉공항 건설 소식과 뒷산 제거 장면은 국민들에게 강한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일본의 도발에 맞서 우리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공항 건설을 지지했습니다. 동시에 국제 언론이 이를 집중 보도하면서 한국의 기술력과 결단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보 차원을 넘어 국가적 위상 제고로 이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의 전략적 효과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독도 인근에서의 공군 작전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일본의 해상 군사력 과시에 대한 효과적인 균형추가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한국은 사실상 동해 중부의 전진 배치 기지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일본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군사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상황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어떻게든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울릉공항 건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강력히 반발해도 이미 사라진 산과 세워진 활주로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반발은 한국의 결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이지스함 전개보다 한국의 울릉공항 건설에 더 큰 주목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외교적 판세는 오히려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울릉공항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압박으로는 한국의 독도 위지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산 하나를 없애는 초강수까지 두는 한국을 상대로 일본의 이지스함 전개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로써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설 현장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앞으로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장기적인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